현서야, 내가 잘못했다. 아빠로서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없겠니? 당신이 내 아빠라면 아빠 자격이 없어. 엄마랑 나한테서 떠난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결혼, 배신, 그리고 다시 시작한 삶. 저희 여점은 아프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현서와 함께한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용서와 사랑에 대한 깊은 고민까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연이에요. 올해 40살이고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사실 이 나이에 이렇게 삶을 돌아볼 줄은 몰랐어요. 제가 늘 바쁘게 살아온 만큼 제 삶은 회사와 마담 기한에 쫓기는 일들로 가득 찼거든요. 광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빠르게 살아있죠. 혼자 야근을 하고 끝나고 집에 돌아와 혼밥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런 일상이 점점 제 마음을 갉아먹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늘 바쁘다 하며 살아왔지만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미연아, 이제 가족 생각 좀 해봐라. 나이도 있는데 혼자 살면 외롭지 않니? 항상 농담처럼 넘겼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2023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고향인 충청도에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어머니가 혼자 간호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고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께 국을 떠드리며 말씀하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연아, 엄마도 너 나이 때는 이럴 줄 몰랐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흔이 된 제가 갑자기 막막해졌어요. 혼자 있는 건 괜찮다고 늘 스스로를 설득해왔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 의문이 들었죠. 며칠 뒤 서울로 돌아와 오랜만에 대학교 때 친구인 지인이를 만났어요. 우리는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인이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미연아, 너 연애는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 생각해 본 적 있어?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 무슨 소리야. 나한테 그런 거 안 어울려. 그러자 지인이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 사실 내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 43살인데 성격도 좋고 안정적이야. 소개해 줄까? 그 순간 저는 크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설렘이 밀려왔어요.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죠. 그 후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저는 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믿었는데 어쩌면 누군가와 함께할 용기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지인이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그 사람, 한번 만나볼까?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이 한 걸음이 제 삶을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해요.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2023년 가을,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그와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은 비가 약간 내리던 흐린 오후였어요. 저는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약간 초조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지. 차분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검정색 원피스에 낮은 굽의 구두를 신었어요.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었고요. 강남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안쪽 창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책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커피잔을 감싸고 있었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그 미소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안녕하세요. 지훈이라고 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쉽게 이어졌어요. 그는 부산에서 작은 와인 바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 20년 넘게 그곳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인천에서의 삶과 광고 회사에서의 바쁜 일상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제 얘기를 듣더니 장난스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화장품 광고에 홀려서 누나 선물 사느라 돈 많이 쓴 것도 미연 씨 덕분에겠네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가볍고 유쾌하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는 정말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치 오래된 친구와 얘기하는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카페에서 나와서 그는 제가 타고 갈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약간 쌀쌀했는데 그는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 위에 올려주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그를 봤는데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연 씨, 오늘 대화 정말 좋았어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다시 만나도 될까요? 그 말이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몇 시간 동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오늘의 일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강남의 복잡한 거리와 반짝이는 네온 사인을 지나 지하철을 탔는데도 그의 미소와 말투가 계속 떠올랐어요.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저를 바라봐주는 느낌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저희의 만남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지훈 씨는 늘 정성스럽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오늘 날씨가 추워졌네요. 점심은 드셨죠? 나던가. 가끔은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특별한 곳에 가봐요. 같은 말로 저를 설레게 하곤 했죠. 첫 데이트 이후 주말마다 우리는 새로운 곳을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한강을 따라 산책하기도 하고 삼청동의 작은 갤러리를 찾기도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강남에 유명하지 않은 작은 떡볶이 집에 갔던 날이었어요. 지훈 씨가 갑자기 이 집 떡볶이가 부산 스타일이랑 비슷하다니까 한번 먹어보자 라며 적극적으로 추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떡볶이를 먹으면서 서로의 취향과 어릴 적 추억을 이야기하며 한참 웃었어요. 한 번은 지훈 씨가 갑자기 저를 서울 근교의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직접 신선한 채소와 해산물을 고르더니 집에 돌아가서 요리를 해주겠다고 했죠. 그날 저녁 그는 해물 파스타를 만들어줬는데 제가 말하길 여태껏 먹어본 중 최고다 라며 감탄했어요. 그런 세심한 모습들이 점점 더 그의 진심을 느끼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럽게 감기에 걸려 몸이 너무 아팠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열이 나서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죠. 평소처럼 지훈 씨가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나는 문자를 보냈길래 무심코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열어보니 지훈 씨가 서 있었어요. 그는 2시간 넘게 부산에서 KTX를 타고 인천까지 와준 거였어요. 미연 씨, 혼자 아프면 안 돼요. 이거 약이랑 죽이에요. 따뜻하게 먹고 빨리 나아요. 그날 그는 한참을 제 옆에서 죽을 먹여주고 약을 챙겨준 뒤 제가 잠들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연 씨가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그 순간 지훈 씨가 단순히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늘 제게 진심을 다했고 제가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제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지훈 씨와 만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물었어요. 미연 씨, 제주도 가본 적 있어요? 응, 예전에 친구들이랑 가봤어. 근데 왜?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주가 참 예쁜 곳이잖아요. 이번엔 꼭 같이 가보고 싶어요.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요. 그렇게 우리는 12월 초 첫눈이 내릴 듯한 겨울 날씨 속에서 제주도로 떠났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맑은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이 반겨줬어요. 지훈 씨는 차를 빌려 운전하며 여기저기 안내해줬어요. 성산 일출봉에서의 아침, 천지연 폭포의 시원한 물소리, 그리고 해변을 따라 걸으며 나눈 대화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했죠. 여행 마지막 날, 지훈 씨는 월정리 해변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여기가 제주에서 가장 예쁜 노을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의 말에 따라 도착한 월정리 해변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녁 햇살이 바다 위를 물들이고 있었고 바람이 살짝 불어와 겨울임에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모래사장 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약간 놀라며 물었어요. 그게 뭐야?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차분히 말을 꺼냈어요. 미연 씨, 사실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 혹은 미연 씨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이 마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상자를 열어 반짝이는 반지를 보여줬어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아요. 하지만 제 진심만큼은 자신 있어요. 미연 씨가 제 곁에 있어준다면 평생 노력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의 진심이 너무나 뚜렷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함께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 이후로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하게 됐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제주도에서 돌아오고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지훈 씨와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날 저녁 인천에 있는 엄마 댁에서 따뜻한 된장찌개를 함께 먹고 있었거든요. 식사 중에 제가 말을 꺼냈죠. 엄마, 저 사실 이번에 제주도 다녀오면서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엄마는 젓가락을 멈추고 제 얼굴을 빤히 보셨어요. 뭔데? 중요한 결정이라니. 결혼 얘기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엄마,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곧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미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이제야 엄마 마음이 놓인다.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혼자 살아가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며칠 뒤 지훈 씨와 엄마를 처음으로 만나게 했어요. 만남 장소는 인천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분위기가 아늑하고 음식이 맛있어서 특별한 자리로 딱이었죠. 지훈 씨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미리 자리까지 잡아놨더라고요. 엄마가 도착하시자 그는 예의 바르게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이라고 합니다. 미연 씨를 만나 정말 행복합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약간 긴장하신 듯했지만 지훈 씨가 진심 어린 말투와 배려심 있는 태도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니 점점 편안해 하셨어요. 특히 엄마가 농담처럼 우리 미연이 말이야, 어릴 때부터 고집이 좀 세서 힘들지 않겠어? 라고 하셨을 때 지훈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그런 점이 미연 씨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고집이 있는 편이라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엄마가 크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말 참 잘하네. 내가 우리 미연이를 잘 보살펴 줄 것 같다 마음이 놓인다. 다음은 부산에서 지훈 씨의 가족들을 만날 차례였어요.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지훈 씨가 차 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며 안심시켜줬어요. 우리 부모님 정말 편하게 대해도 돼요. 특히 엄마가 엄청 따뜻한 분이라 금방 마음을 열 거예요. 지훈 씨의 말대로 그의 부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그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미연 씨, 이렇게 예쁜 분이 우리 지훈이를 선택해 주다니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식사 자리에서는 그동안 지훈 씨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지훈 씨가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과의 만남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특히 두 어머니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나중에 같이 시장을 보러 가자는 약속까지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지훈 씨에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다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다. 나 정말 긴장했거든. 그러자 지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도 이렇게 천천히 같이 가면 돼. 그 말에 제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두 가족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결혼식은 부산의 작은 예식장에서 열렸어요. 화려한 호텔 웨딩이나 성대한 연회는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딱 알맞은 자리였죠. 지훈 씨가 직접 고른 하얀 웨딩드레스는 디자인이 단순하면서도 우아했어요. 저는 그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결혼하는구나. 하객은 양가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가까운 친구 몇몇 분이었어요.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죠. 지훈 씨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혼식장에 들어설 때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연 씨, 오늘이 우리의 첫 시작이에요.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가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을 나눌 때 정말 모든 게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랑과 감사함, 그리고 설렘이 가득한 순간이었죠. 결혼식 후에는 근처 바닷가로 나가 사진을 찍었어요. 겨울의 부산 바다는 맑고 차가웠지만 우리 둘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지훈 씨는 제 드레스 자락을 잡아주며 바람에 날리지 않게 조심하자라며 장난스럽게 웃었죠. 식사도 특별할 것 없이 소박했어요. 좋아하는 해산물을 잔뜩 넣은 매운탕을 먹으며 가족들과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아버지께서 건배를 제안하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과 지훈이가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하나가 됐으니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잘 살길 바란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들은 손을 잡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셨고 친구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물으며 한참을 웃고 떠들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평생 간직할 만큼 따뜻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부산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방 2개의 거실 하나, 그리고 작은 주방이 있는 아파트였는데 저희에게는 딱 적당했어요.
아침이면 지훈 씨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고 제가 간단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자 라며 서로를 격려하며 시작한 하루는 늘 활기가 넘쳤죠. 저녁에는 제가 요리를 하고 지훈 씨는 설거지를 도맡았어요. 가장 즐거운 시간은 저녁 식사 후였어요. 둘이 소파에 앉아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요. 이 장면 정말 웃기지 않아? 라며 키득거리거나 우리도 저런 곳에 가볼까? 하며 여행 계획을 세우고 했어요. 가끔은 사소한 걸로 다투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세탁물을 개는 방식이나 냉장고 정리 같은 거요. 하지만 다투고 나면 항상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더 잘 맞춰보자. 처음이니까 서툴 수 있잖아. 결혼 후 몇 달간 우리는 비교적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모든 결혼이 그렇듯이 완벽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저희의 첫 갈등은 아이 문제로 시작됐어요. 지훈 씨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었죠. 그날 저녁, 주말에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다가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연 씨, 우리 이제 아이 계획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어요. 나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요즘 건강 상태가 좀 걱정돼서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서 약간의 실망이 느껴졌어요. 그날은 그렇게 대화가 끝났지만 이후로 그는 종종 이 문제를 다시 꺼내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이 점점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주말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연 씨,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밀기만 하는 게 맞을까 싶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훈 씨가 평소에는 그렇게 부드럽고 배려심 많은 사람인데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내가 일부러 미루는 것처럼 들려. 그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상한 상태였어요. 그 후로 대화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지훈 씨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나 행동에서 기대와 약간의 실망이 섞여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가장 큰 충돌은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저는 회사에서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는데 지훈 씨가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미연 씨, 솔직히 말할게.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때?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말했어요. 지훈 씨, 나도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계속 나에게만 부담을 주는 건 너무 힘들어. 그 말에 지훈 씨도 놀란 듯 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나도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았다. 하지만 이건 우리 둘의 문제잖아.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자.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지훈 씨가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퇴근 후 바로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곤 했는데 점점 일이 바쁘다며 늦는 날이 많아졌어요.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았다. 먼저 자. 이런 문자가 자주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바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성실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횟수가 늘어나고 이유도 점점 불명확해졌어요. 어느 날은 주말에 지훈 씨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를 보니 지훈 씨가 회사 미팅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날이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벌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혹시 회사 사람들과 갔을 수도 있잖아. 괜히 오해하면 안 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직접 나섰어요. 지훈 씨가 평소 자주 쓰는 노트북을 열어봤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흔적을 발견했어요. 한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였어요. 데이트 장소를 정하거나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는 내용들이었죠. 그 여자는 저보다 훨씬 어린 사람처럼 보였고 지훈 씨와 자주 만나는 듯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나고 배신감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지훈 씨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물었어요. 이거 뭐야? 당신 나 몰래 다른 사람이랑 만난 거야? 그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알고 싶어 했으니까 말할게. 맞아.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생각도 없어. 그 말을 듣고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죠. 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대체 왜 그런 거야?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연,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자. 너는 아이를 가질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솔직히 말해서 가질 수도 없잖아. 나한테는 아이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날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를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이렇게 매몰차게 몰아붙이는구나 싶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나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저는 울부짖었지만 그는 오히려 제가 이기적이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만 생각하지 마.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날 밤 저는 방에 틀어박혀 한참을 울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훈 씨와의 결혼이 저에게는 소중한 선택이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젠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지훈 씨와의 대화 이후 저는 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냈어요.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고 그의 말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그의 냉정함이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이혼하려고 더는 같이 못 살겠어. 엄마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 얼굴에 서려있는 피곤과 슬픔을 보시고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연아, 너 자신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해라. 엄마는 내 편이야.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가 참 무기력했어요. 그날도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되는 피곤함과 어지러움이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혹시 급한 마음에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마치고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차이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기쁨과 혼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 아이가 지훈 씨의 아이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지훈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그래도 아이의 아버지인 만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 근처의 카페에서 만난 그는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어요. 무슨 일이야? 서류는 다 준비됐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임신했어. 지금 6주 차야.
그 말을 들은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 와서 나한테 뭘 바라겠다는 거야? 그의 반응은 저를 다시 한번 깊은 상처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와의 모든 연결을 끊기로 마음먹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손을 배 위에 올리며 속삭였어요. 우리 아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널 지켜줄게. 지훈 씨 없이 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두렵기는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는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오는 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현실이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맞이할 공간을 만드는 거였어요. 작은 원룸에서 살던 저는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결심했어요. 인천의 한적한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벽지와 커튼 색깔까지 하나하나 신중히 고르며 아이를 위한 방을 준비했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지는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가장 힘든 순간마다 항상 곁에 있어 줬어요. 어느 날 지은이와 함께 집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연아,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 마음 정리 다 된 거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슬퍼할 시간도 아까워. 이 아이 생각하면 힘이 나더라.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맞아, 미연아. 이 아이는 너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이야. 절대 과거에 갇혀 살지 마.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제게 용기를 줬죠. 임신 중에는 몸도 무겁고 예전처럼 활발히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대신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제가 좋아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얘기처럼 제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는데 점점 글이 길어지고 제가 느낀 감정과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내게 됐어요. 혼자라는 게 두렵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야 한다. 이런 글들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응원의 댓글을 남겨줬어요. 미연 씨 글을 읽고 큰 용기를 얻었어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런 반응들이 제게 또 다른 에너지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연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고 싶습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처음에는 꿈만 같은 일이었지만 곧 용기를 내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 후로 제 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어요.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긴장과 설렘이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배 속의 아이에게 하루하루 말을 걸며 다짐했어요. 엄마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물론 가끔은 불안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지은이의 말, 블로그를 통해 받은 응원들, 그리고 제 안에서 자라는 생명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냈어요. 이혼 후 혼자가 된 첫날, 집안에 흐르는 적막함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안 구석구석에 지훈 씨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벽 한쪽에 걸린 결혼 사진은 이미 추웠지만 그 빈자리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시 시작해야 할
지금은 내 아이와 나만 생각하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출산 준비를 위해 인터넷으로 아기 용품을 검색하며 처음으로 유모차와 기저귀 종류를 비교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다른 엄마들은 남편과 함께 쇼핑하는 모습을 올리곤 했는데 그걸 보며 저도 모르게 부러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배 속의 아이가 가끔씩 발로 툭툭 차며 존재를 알려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 할 거야. 가장 걱정이 됐던 건 재정적인 부분이었어요. 이전에는 지훈 씨와 함께 경제적인 부담을 나눴지만 이제는 저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했거든요. 다행히 블로그 활동과 글쓰기 일을 통해 조금씩 수입을 얻을 수 있었어요. 밤에 조용히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쓰며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생각이 큰 힘이 됐어요. 어느 날 친구 지은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녀는 아기 옷과 손수 만든 털모자를 선물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연아, 너 정말 대단해. 힘든 일이 많겠지만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 내가 옆에서 계속 도와줄게. 그 말에 울컥했어요.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에 지인이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혼자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아이를 만날 설렘에 가슴이 벅찼어요. 몇 시간의 긴 진통 끝에 드디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아드님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건강한 아이예요.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작은 손가락과 얼굴을 보며 이렇게 속삭였지. 현서야, 내가 내게 빛과 희망이 되어줘서 고마워. 현서라는 이름은 제가 오랜 시간 고민해서 지은 이름이에요. 현, 빛날 현, 과, 서, 희망서, 를 조합해 이 아이가 제 삶의 빛과 희망을 가져다줬다는 뜻을 담았죠. 현서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밝고 건강한 아이였어요. 한 달이 지나고 현서가 처음으로 저를 향해 미소를 지을 때 세상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현서와 함께하는 매일은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한밤중에 일어나 수유를 하며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지만 그런 순간조차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현서가 제 손가락을 꼭 잡으며 오마리를 할 때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현서야, 엄마는 너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어. 너는 내 전부야. 현서는 점점 자라며 호기심 많은 아이로 성장했어요. 바깥 세상을 처음 경험하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현서는 제게 상처를 이겨낼 힘과 이유를 알려줬어요. 과거의 슬픔은 현서의 존재로 인해 희미해졌고 저는 제 삶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을 더욱 단단히 붙잡게 됐어요. 현서가 태어난 후 일상의 중심은 온통 아이였어요. 하지만 현서가 낮잠을 자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다시 시작한 게 바로 글쓰기였죠. 처음에는 블로그에 짧은 글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느낀 감정과 경험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혼자라는 게 항상 힘들었지만 나를 지탱해준 건 아이의 작은 미소였습니다. 이런 글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댓글에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죠. 미연님의 글을 읽으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반응은 제가 글쓰기를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어느 날 블로그에 글을 올린 후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연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른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책을 낸다는 건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있거든요. 하지만 출판사의 제안은 진심이었고 저는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제 첫 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책의 원고를 쓰는 동안 저는 현서를 옆에 두고 노트북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타자를 쳤어요. 가끔 현서가 제 무릎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며 장난칠 때면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일도 잠시 멈추고 했어요. 몇 달 뒤 제 첫 번째 책 별표 혼자지만 강한 나 별표가 출간되었어요. 책은 예상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독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는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직접 와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연 씨 책을 읽고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 순간마다 제가 겪었던 아픔과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서를 위해서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죠. 책 출판으로 인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현서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오전에는 현서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오후에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엄마, 이건 뭐야? 현서가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이며 묻는 질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또 다른 배움이었어요.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어요. 현서는 작은 손으로 채소를 씻으면서 제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죠. 엄마, 나도 요리사.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가을의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어느 오후였어요. 현서와 함께 서울 도심에 있는 큰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죠. 현서는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고 있었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지훈 씨였어요. 예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어요.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새치가 보였고 얼굴에는 이전에 자신감 넘치던 표정 대신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옆에는 점잖은 차림의 남자가 함께 있었는데 아마 직장 동료인 듯 보였죠. 저도 모르게 시선이 멈췄고 그 순간 지훈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미연아,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찰나에 현서가 제 옆으로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 씨의 시선이 현서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는 처음에는 그저 놀란 듯 현서를 바라보았지만 곧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었어요. 이 아이, 설마 내 아들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현서가 한 발 앞으로 나가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말했어. 아빠는 엄마를 떠났다고. 만약 당신이 내 아빠라면 아빠로서 자격이 없어. 현서의 말을 들은 지훈 씨는 마치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현서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스러운 동시에 아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새삼 느꼈어요. 지훈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현서를 바라보다가 다시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미연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사과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약간의 연민까지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 속에서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훈 씨,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아무 의미 없어요. 현서와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저는 현서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 아저씨 진짜 우리 아빠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현서야.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빠가 아니라 우리 둘이야. 엄마는 너와 함께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어요. 나도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 우리는 우리말의 가족이니까.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훈 씨와의 과거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현서와 함께하는 지금은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훈 씨와의 재회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남겼어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기 했지만 동시에 그 상처가 지금의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죠. 지훈 씨가 현서를 다시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뭔가를 바로잡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서에게 다시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됐죠. 어느 날 지훈 씨가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미연아,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현서에게 사과하고 싶어. 저는 고민 끝에 현서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서야, 아빠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 혹시 들어볼 마음이 있니? 하지만 현서는 단호했어요. 고개를 힘껏 저으며 말했죠. 아니요, 엄마.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난 필요 없어요. 현서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지훈 씨가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저는 약속 없이 온 그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문을 열었죠. 그때 문 앞에 서 있던 건 저 혼자가 아니라 현서였어요. 현서는 문을 열자마자 지훈 씨를 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왔어요? 우리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나도요. 그러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지훈 씨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현서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예전에 잘못한 걸. 아빠가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서. 하지만 현서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더는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지훈 씨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현서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어쩔 줄 몰라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훈 씨는 결국 집을 떠났지만 그의 얼굴에 남아있던 표정을 잊을 수 없었어요. 눈물에 젖어있는 듯한 그의 눈빛은 뭔가를 간절히 전하고 싶어 했지만 현서의 단호한 태도에 그마저도 무너진 듯 보였어요. 그날 밤 지훈 씨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미연아,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아. 특히 현서에게는 더더욱 그렇고 난 아빠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까. 하지만 이 말을 꼭 전해줘. 아빠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지훈 씨의 후회가 진심일지라도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현서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현서야, 어제는 정말 힘들었지? 엄마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현서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난 그 사람이 우리를 떠났을 때의 기억이 너무 싫어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봤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다시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현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너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어. 하지만 가끔은 용서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한 거야.
내가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나중에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길 바라.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현서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을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현서가 좋아하는 핫초코를 만들어 주며 말문을 열었죠. 현서야, 우리 엄마랑 잠깐 이야기할까? 현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초코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현서야,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해.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알아. 아빠가 너와 나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엄마도 잊지 않았어. 하지만 아빠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현서는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난 아직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나를 지켜준 건 엄마잖아.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언젠가 내 마음속에 용서를 품게 되길 바래.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야. 내가 더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이야. 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난 엄마를 막진 않을게.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현서와의 대화 이후 저는 더 이상 지훈 씨와의 관계를 강요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대신 저는 현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매주 주말이면 현서와 함께 공원에 가서 축구를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현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의 웃음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과학 실험했는데 너무 재밌었어. 그런 현서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현서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해. 지훈 씨는 종종 문자를 보내왔어요. 현서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내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야. 저는 그의 메시지에 항상 짧게 답했어요. 우린 잘 지내고 있어요. 현서를 이해해 주길 바라요. 그는 더 이상 억지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의 후회와 진심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흘러 현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현서에게 물었어요. 현서야, 혹시 아빠와 만나볼 생각이 있니? 엄마는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엄마. 하지만 나중에 내가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알았어요. 현서는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고 그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려. 저는 여전히 고민하곤 해요. 지훈 씨에게 진정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현서의 선택을 끝까지 존중해야 하는지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현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를 사랑하고 지지할 거라는 점이에요. 어느 날 현서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언젠가 용서가 뭔지 알게 될 것 같아. 아직은 아니지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현서야.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엄마는 내 편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와 화해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알려주는 답일까요?